대우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삶을 뒤흔들어 비울 것을 비우고 정리할 것을 정리한 뒤에 찾아옵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는 끝이 아닙니다. 삶의 판이 뒤집히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을수록 돈이 들어오고 구독하면 운이 좋아지는 천사부동산입니다.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십니까?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눈물도 자주 나십니까? 그건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운의 방향이 바뀔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진동 변화입니다. 오늘은 대운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변화를 구조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신호가 시작되면 결국 돈 들어오는 방향, 쓰이는 방향까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신호, 관계가 끊기고 사람이 떠납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사람의 흐름입니다. 오랫동안 얽혀있던 감정, 불필요한 인연이 정리되며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생깁니다.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멀어지는 관계가 생깁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상대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혼란스러워합니다.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배려가 부족했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하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시기가 된 겁니다. 관계가 정리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새로운 사람, 귀인이 들어올 자리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대운은 지저분한 인연 위에 앉지 않습니다. 먼저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새 가구를 들이려면 헌 가구를 먼저 내보내야 합니다. 옷장을 정리하려면 안 입는 옷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인연도 똑같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70이 넘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낸 친구들과 갑자기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싶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전화도 해보고 만나자고도 했는데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6개월 뒤 완전히 새로운 모임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때 친구들과 안 떨어졌으면 이 사람들 만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늘이 준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막는 인연이 먼저 정리되고 돈을 불려줄 인연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자리에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금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진짜 인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외로움과 불안이 깊어집니다. 사람이 떠나고 나면 고요해집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이 평온한 게 아닙니다. 낯설고 불안합니다. 기존 삶의 리듬이 무너지며 공허감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음이 자꾸 불안정해집니다. 주말에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려 합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려 합니다. SNS를 계속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고독은 멈춤이 아닙니다. 축적기이자 재정비기입니다. 나무가 겨울에 성장을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땅 아래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엄청난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구조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재정렬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무시했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비워져야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재물이 들어옵니다.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 지출 패턴도 정리됩니다. 생활비 구조도 재정비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하던 쇼핑이 줄어듭니다. 외로워서 하던 과소비가 사라집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재정 구조가 안정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외롭다고 해서 조급하게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억지로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혼자 있는 평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견뎌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 다음에 들어오는 기회를 제대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 없이 시련과 지연이 반복됩니다. 일이 꼬입니다. 돈이 막힙니다. 관계가 어긋납니다. 모든 영역이 갑자기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진행되던 일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들어올 것 같던 돈이 안 들어옵니다. 계획했던 일정이 계속 미뤄집니다. 하나만 막히는 게 아닙니다. 연달아서 막힙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재수가 없나? 올해는 운이 안 좋나? 뭔가 잘못되고 있나? 하지만 이건 불운이 아닙니다. 이전 흐름을 걷어내기 위한 마지막 흔들림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기존 패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먼지를 먼저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대청소입니다. 정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는 반드시 짐을 정리합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립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처분합니다. 이사 중에는 집이 엉망입니다. 짐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사업이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비가 갑자기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달아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계약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투자가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 불운이 아닙니다. 앞으로 들어올 큰 돈과 맞지 않는 패턴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그릇으로는 큰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릇을 먼저 키워야 합니다. 그릇을 키우는 과정에서 기존 그릇은 깨집니다. 지연이 클수록 그 다음 변화폭은 더 큽니다. 1년 동안 막혔다면 그 다음에는 1년치 이상의 변화가 한꺼번에 옵니다. 2년 동안 힘들었다면 그 다음 2년은 완전히 다른 흐름이 펼쳐집니다. 지금 막히는 것들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흐름이 바뀌는 중입니다. 이 흔들림은 정리 신호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이 시기가 지나면 완전히 다른 국면이 펼쳐집니다. 네 번째 신호, 감정이 예민해지고 눈물이 많아집니다.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납니다. 갑자기 울컥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웁니다. 노래를 듣다가 웁니다.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약해졌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이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내면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고름이 터져야 상처가 났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억눌러왔던 아픔들이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했던 서러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눈물은 마음을 씻는 물입니다. 지금 흐르는 눈물은 과거를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비워져야 선택이 명확해집니다. 판단이 안정됩니다. 재물은 흐름이 안정됩니다. 감정이 꼬여 있으면 돈도 꼬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선택도 불안합니다. 내면이 흔들리면 투자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제대로 정리해야 다음 단계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는 시기는 내부 정리 작업이 끝나가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면 이후에는 감정의 중심이 생깁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으로 재물을 다루면 재물도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나오는 대로 흘려보내십시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화가 나면 인정하십시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십시오. 둘, 하루 3분, 고요히 앉아서 호흡만 지켜보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셋,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이 세 가지만 해도 감정의 흐름은 훨씬 빨리 정리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말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 좋았습니다. 화려한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 줄이 오래 남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는 스펙을 봤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봅니다. 이전에는 겉모습을 봤습니다. 이제는 본질을 봅니다. 이전에는 말을 봤습니다. 이제는 행동을 봅니다. 귀인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평온함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옆에 있어도 편한 사람입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인연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재물은 흐름까지 함께 바꿉니다. 귀인은 당신 통장에 직접 돈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돕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귀인입니다. 그 존재만으로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그 안정된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니까요. 운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면 방향이 바뀝니다. 직장이 바뀌기도 합니다. 사업 파트너가 생기기도 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만난 사람들은 오래 갑니다. 진짜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의 귀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 선명한 꿈이 자주 나타납니다. 무의식은 현실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합니다. 운이 바뀔 때 꿈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물이 나타납니다. 깨끗한 강물, 넘실대는 바다, 쏟아지는 폭포. 물은 재물의 흐름이자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맑은 물을 보는 꿈을 꿉니다. 물속을 헤엄치는 꿈을 꿉니다. 물을 마시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꾼 뒤에는 실제로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막혔던 재물이 풀립니다. 새로운 수입원이 생깁니다. 길이 나타납니다. 넓은 길, 새로운 길, 밝은 길. 길은 방향성이자 기회의 확장입니다. 모르는 길을 걷는 꿈을 꿉니다. 넓은 대로를 걷는 꿈을 꿉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꾼 뒤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이직 제안이 들어옵니다. 사업 기회가 생깁니다. 빛이 나타납니다. 햇빛, 달빛, 환한 빗줄기. 빛은 의식의 확장이자 새로운 단계 진입입니다. 밝은 빛 속을 걷는 꿈을 꿉니다. 해가 떠오르는 꿈을 꿉니다. 환한 방에 들어가는 꿈을 꿉니다. 이런 꿈을 꾼 뒤에는 생각이 명확해집니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꿈은 상징보다 꿈 이후의 기분 변화가 더 중요한 지표입니다.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이 가볍습니까?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은 좋은 신호입니다. 반대로 꿈 내용은 좋은데 일어났을 때 불안하고 무겁다면 그건 아직 때가 아니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꾼 뒤에 실제로 이직 제안이 들어옵니다.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이사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무의식이 먼저 알려주는 변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꿈을 기록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십시오. 나중에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꿈이 말하는 방향이 보입니다. 꿈에서 물을 보셨습니까? 새로운 길을 걸으셨습니까? 밝은 빛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7번째 신호. 감사와 평온이 늘고 작은 습관이 달라집니다. 말버릇이 부드러워집니다. 호흡이 깊어집니다. 감정 처리 방식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사소한 행복이 더 자주 느껴집니다. 감사가 늘어납니다. 이전에는 늘 뭔가 부족했습니다. 늘 더 필요했습니다. 늘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운이 안착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징조입니다. 말은 파장입니다. 바뀐 말버릇은 바뀐 운을 부릅니다. 이전에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짜증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안 돼. 힘들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는 말이 바뀝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재물 흐름도 함께 안정됩니다. 작은 습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물을 자주 마시게 됩니다. 걷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정리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게 됩니다. 공간이 깨끗해집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대우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안정됩니다. 선택이 안정되면 결과가 안정됩니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하루에 딱 3줄만 쓰십시오. 오늘 고마웠던 것 3가지만 적으십시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밥을 먹었다. 누군가 친절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마음이 바뀝니다. 말버릇을 바꾸십시오.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 줄만 괜찮아. 잘 되고 있어로 바꿔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억지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정을 수용하십시오.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인정하십시오. 억지로 긍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불안해.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감정이 정리됩니다. 이 3가지 습관이 자리 잡으면 대우는 자연스럽게 당신 삶에 머물게 됩니다. 감사와 평온은 대운뿐 아니라 노후 자산, 사업, 자식 운까지 함께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면 운도 따라옵니다. 마무리. 지금 겪는 흔들림, 외로움, 관계 정리, 감정의 파도. 이 모든 것은 대운의 초입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흐름 변화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막으려 하지도 마십시오. 이 변화가 지나가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운은 운과 재물과 관계와 건강이 동시에 재정렬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돈의 방향이 바뀝니다. 사람의 흐름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오늘 하루 떠오르는 변화들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흐름이 정리되는 중이야.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인생에는 조용히 복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오고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천사부동산은 매일 여러분의 운과 재물 흐름을 함께 정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